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이 살아나면서 코스피는 4천선을 하루 만에 회복. 다만 로봇과 바이오주는 차익 시전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자산, 저출산, 탈모 등등등 테마주의 흐름이 두드러졌던 어제였는데요. 자,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슈퍼사이클입니다. 어제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리포트인데요. 메모리 가격 상승세의 주요 수혜주라고 삼성전자를 봤고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19조 원대로 상향 조정. 내년도 메모리 가격 전망 역시 크게 올려잡았고요. 목표가는 보시듯이 12만 3천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잡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제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이미 무색하게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리포트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보시듯이 소부장 전반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찬물을 뿌린 건 오라클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대체 자산 운용사 블루아울이 100억 달러 규모로 오라클 미시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취소했다고 보도합니다. 오라클은 최상의 금융 파트너를 선정했지만 그게 블루아울이 아니었을 뿐이라며 최종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즉각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왜 블루아울이 투자에서 빠졌을까에 대한 내용, 결국 또 수익성, 부채 문제를 우려했고요. 오라클은 간밤 하락뿐만 아니라 다른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밀리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간밤에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여러 헤드라인들, 예를 들어 오픈 AI의 아마존 칩 사용 가능성부터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 등등등을 소화했고요.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보시듯이 크게 밀리고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8% 빠졌고요.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3% 가까이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론이 한 건 크게 해줍니다.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과 EPS 보시듯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EPS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은근히 기대했던 위스퍼 넘버 EPS 기준 4.03달러까지도 4.78달러로 예상을 상회합니다. 다음 분기 실적은 더 대단합니다. 눈을 좀 의심하게 하는 수치인데요. EPS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분기 EPS를 8.42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4.71달러였는데 무려 예상치를 77%나 웃도는 엄청난 실적을 제시한 건데요. 강한 가이던스에 현재 마이크론 시간의 거래에서 한 6% 급등 중입니다. 또 사고를 친 오라클, 반대로 저력을 보여준 마이크론. 이 가운데서 우리 반도체주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될까요? 자, 이어서 바이오주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듯이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지만 화이자가 실적 전망을 밑돌았다는 게 어제는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 뉴스들보다는 어제는 수급의 순환, 그러니까 그간 좀 올랐던 바이오와 로봇을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바이오주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 바이오주, 바이오텍들은 기술주 대 바이오주, 이 시소 게임 속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이런 가운데 바이오 세부 섹터 안에서 비만 치료제주는 오늘장 한미약품의 공시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GLP-1 계열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자동 주사 형태로 국내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 관련주 개장 이후 반응 함께 확인해 보고요. 어제 유독 테마성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죠.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말말에 촉발된 테마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카지노주는요, 외국인 카지노 공공 영역에 내줘야 한다. 민간은 특혜다라는 발언에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와 같은 종목들이 좀 타격을 입은 반면에 탈모 관련주는 화요일에 이어서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탈모주 안에서도 어제는요 4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중에 보시듯이 TS 트릴리온과 이노진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샴푸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 외에도요 신신제약, JW 중해제약, 샤페론, 현대약품 시간의 거래에서 1에서 2%대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들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 일단은 테마는 테마라는 점 계속해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좀 팩트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간밤 테슬라가 4.6%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과장 광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이 내용은 사실 60일간의 시정 기간이 있어서 큰 악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베런스는요. 기술주 투자 심리 위축 그 자체와 그간 랠리에 따른 부담이 테슬라 하락의 원인이라고 봤는데 머스크 관련 테마 우리 시장에서는 근래 자율주행주가 좀 꿈틀거렸죠. 물론 오늘은 테슬라의 간밤 하락 자체로 인해서 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락의 이유는 사실 자율주행과는 별개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스페이스 X 관련주는요.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 모멘텀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본 한미약품 공시 외에도 어제는 유의미한 공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9조 6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포드 최근에 전기차 계획을 대폭 축소했죠.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LG에너지솔루션 좀 하락 마감했고요. 여타 2차 전지주들도 동반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이후 2차 전지주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도 수주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그제는 체코 원전과 관련된 수주 내용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첫 수출 계약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추가적인 가스터빈 공급 계약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창원 공장에 8,068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20기 SMR 제작 시설을 확보하겠다고도 공시를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SMR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추 SMR 물량까지 수주를 하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주기기에 가스터빈의 SMR까지 본격적으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걸리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이다 보니 수주 소식에도 주가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기에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간밤 미국 원전주가 크게 빠졌다는 점일 텐데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주 전략은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터로 오늘장 분위기도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재료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듯 조금은 혼재가 됐습니다. 오라클발 AR 우려가 좀 재부각이 됐으나 마이크론 실적은 호실적이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 이 가운데서 어디로 방향성을 정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이 오라클 이슈 속에서 야간 선물이 1.8% 빠졌기 때문에 출발은 하락일 가능성이 큰 상황. 여기에 한 가지 더. 원달러 환율 어젯밤 10시 30분경에 캔들상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이 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1,470원 후반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중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이 여럿 있죠. 오늘은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뉴스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게 되는데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저희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소화를 했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LG엔솔까지 공시가 좀 쏟아져서 오늘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네. 해봐야겠죠. 마이크론이 약 1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듯이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매출, 뭐 EPS 예상 상회했고 시장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이 위스퍼 넘버가 바로 4.03달러였는데 지금 보시면 EPS 4.78달러로 제시를 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EPS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4달러 예상했던 게 EPS를 8달러를 전방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AI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버블 논란에 의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9%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3.8%, 마이크론도 3.3%를 하락을 했었습니다. 6시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6시 반에 어닝콜을 진행을 했는데 실적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 이제 129.5억 달러를 좀 더 상회한 136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말씀 주셨던 조정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3.95달러에서 4.78달러로 약 20% 이상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바로미터를 결국은 가이던스로 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조정 매출은 기존 컨센이 143.8억 달러였는데 조정 매출을 183에서 191억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높게 제시했구나라는 이런 첫 번째 반응이 있었고 근데 이제 EPS가 원래 컨센이 4.7달러였는데 8.4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오늘 의심했어요. 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닝콜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끊김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수치에 의해서 지금 마이크론의 시간 외에서는 7.8% 가까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뭐 매출 총이익률이 56.8%로 엔비디아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정도 이상의 호실적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 코멘트를 보면은 2026 회계연도 1분기 동안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회사 전체 모든 사업부에서 의미 있는 마진 확대를 달성했다. 그리고 CEO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전망은 뭐 매출 총이익률, EPS, 뭐 잉여 현금 흐름 전반에서 새로운 기록을 반영하면서 2026년도 전반에 걸쳐서 실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이 실적이 발표되고 5%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2%까지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시 한번 8%까지 이제 상승폭을 키운 근거에는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거고 2026년을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리고 지금 주요 고객사 수요에 의해서 약 50에서 66% 정도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초과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제시한 게 아닐까라는 점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도 오늘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또 간밤에 미증시가 또 왜 하락했는지를 보면 오라클이 5% 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미시간주에 1기가와트 짓는 거를 사모펀드 블루아울 캐피탈이 이제 이탈을 한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우려가 부각이 됐고 오라클은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반박을 하긴 했으나 좀 그거를 만회하지는 못하는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미국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블루 아울 캐피탈 이름이 좀 어렵네요. 블루 아울 캐피탈이 이탈한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또 부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8% 가까이 올라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제 삼성전자 거의 한 5% 올랐거든요. 선반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 이게 선반영 됐었을 거라면은 오늘 정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지 않았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에 의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수급적 요소에 영향을 줄까가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오늘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지는 잠시 후에 이제 8시부터 열리는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이거에 대한 엄청난 우려는 지금은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오라클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 잘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기판 테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고점 대비 지금 전일 종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SKC 보시면 한 전일 고점 대비 최근 고점 대비 한 21% 정도 빠진 상황인데 이 유리기판 테마라는 건 사실 AI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오라클 문제로 인해서 AI 버블론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후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리기판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인텔도 쉽지 않아 하는 모습이지만
유리기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많이 이제 있었고,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메인 주도 섹터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언제든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에서는 꽤 강하다라는 인식은 시장에 많이 심어줬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한경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을 위해서 뭐 조직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AI 반도체를 위한, 그리고 그 반도체를 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굉장히 지금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삼성 벤처 투자도 비상장 기업에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이 성장을 2029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요즘의 주식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있어서 따라가는 전략도 맞기는 한데, 약간 좀 이렇게 고점 대비 20-30%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 국면에서는 오히려 관심을 갖기 되게 좀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는 뭐 거의 다 지나가긴 했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시장이 또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은 주목해보는 전략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지금 시점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인 거고,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는 또 이런 중소형주들도 있는데, 엔젯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EHD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약간 차세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 EHD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기판에다가 비아라고 하는 구멍을 뚫었을 때 거기에 금이 가게 되면은 그 기판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EHD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서 액체를 미세하게 당겨서 분사하는 정밀 프린트 그리고 도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패턴 제어가 가능을 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좀 많은 이런 관심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최근에 뭐 AI 소프트웨어를 해서 그 결함을 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면서 지난 최근에 있어서 주가가 또 상한가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한데, 이러한 엔젯 같은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수급적 요소의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있구나 정도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젯까지 함께 확인해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좀 쏟아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공시들 좀 여러 나왔는데,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여러 가지 공시를 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SMR 공장을 좀 구축한다는 공시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중심의 SMR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 구축에 나선 상황이고, 김성환 기후장관의 발언도 좀 유의미가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장관 같은 경우에는 3세대 SMR과 관련해서 개발 중이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SMR 공장 착공 소식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터빈과 관련된 공시도 있었거든요. 보시면 지금 12일부터 17일까지 꾸준히 뭐 원전, 가스터빈, 가스 복합 발전, 주기기 등등등 여러 가지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오늘 탑다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전 섹터부터 접근을 해보면 SMR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짝 궁금하고, 간밤 미증시에서 원전주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오늘 이렇게 뭐 호실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 있어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방금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12일부터 17일까지 여러 가지 하루 거의 빠지지 않고 좋은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눌려있죠. 네, 기간 조정의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전용 공장 신축 8천억 원 투자를 하겠다. 공장 최적화, 혁신 제조시설 구축. 그래서 2031년 6월 준공, 연간 20개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12기니까 약 이제 66% 정도의 더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SMR 수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캐파와 역량을 만들어 놓겠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원전주가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이 하락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폭이 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섹터마다 또 순환매, 전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미증시에서도 돌아가면서 오히려 어제같이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은 약간 유통업체 아니면 소비재 관련주들이 잘 방어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기술주나 AI 반도체 쪽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약간의 이런 좀 반대 음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은 더 좋은 호재들 아니면 더 좋은 실적들이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매수세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조금은 관심을 이제 덜 받고 있는 듯한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20-30% 조정받으면서 지금 기간 조정에 있다라는 게 사실 원전주도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이러한 섹터들에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만약 기다린다면 어떤 종목을 미리 좀 봐두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 쪽에서는 제일 편안한 대안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비텍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중소형주에서 또 어떤 걸 보냐라고 하면은 또 이게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오르비텍과 인터뷰한 기사가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서 같이 좀 참고를 해봤었는데 이 회사는 원전 해체와 원래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SMR 신사업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플라이브 에너지의 100만 달러의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확약서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플라이브 에너지는 뭐냐면 나사 출신의 커크 소렌슨이 창업한 기업으로 4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기후 장관은 3세대 원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4세대 원전이 또 준비를 하고 있고 한 발 앞서가고 있네요. 네, 이게 토륨이라고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은 우라늄은 다 아는데 토륨은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메인 언론사나 이제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시면 토륨과 관련한 굉장히 많은 또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이 더 좋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게 액체가 아닌 고체를 썼었는데 이 회사에 이런 부분 토륨으로 하면은 액체 상태로 폭발하게 되면 녹아내릴 위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라는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중국과 미국 쪽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쪽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선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러한 기술력이 지금 크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랑 또 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기업에 100만 달러 정도 투자한 오르비텍 같은 경우가 충분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러한 관련주, 토륨과 관련된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뭐 수주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려도 사실 주가 반응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걸리니까 매수세가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개인 투자자분들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살 수 있는 거를 덜 사게끔 막으니까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있고 지금 경고 종목이니까 해제 때까지는 예를 들면 못 산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거래소 쪽에서 좀 빠르게 좀 대안을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종목 해제 판단일이 내일입니다. 12월 19일. 그렇다 보니까 최근 15일 종가 중에서 최고가가 아니면 좀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공시도 시장이 주목을 했습니다. 한미약품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할 때마다 실수를 할까 봐 좀 떨리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 이름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인데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주사 형태로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국내 첫 GLP-1 신약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인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LP-1 계열 국내 식약처에 허가 신청 완료했고 이게 한국 제약사 최초 개발로 어제 공식적인 발표가 되면서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삼상 임상에서 당뇨 없는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40주 투약을 하니까 체중 감소율이 10% 가까이 9.75%를 이제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이상 사례도 낮아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됐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도 이러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뭐 원전이나 이런 거는 실적으로 증명한다, 모멘텀으로 증명한다 했는데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치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근데 그 전에 제가 보는 중요한 모멘텀은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좀 얘기를 또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정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